안녕하세요. 데이업 한중입니다. 오늘 삼성 SDI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 삼성 SDI 주주분들께서는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컨퍼런스 콜 나왔던 내용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앞에 이제 컨퍼런스 콜 자료 관련해서 설명 간단하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Q&A 관련해서 한 8개 정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적인 부분들 모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 여기 적어놓은 투자 축소는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OEM사라던가 여러 기업들이 현재 투자 촉수라던가 약간 좀 지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는 투자 축소 없이 그대로 중장기 계획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볼 만 했고요. 그리고 사육파이 관련해서 연내 수주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이 정도를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육파이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EV용은 아닙니다. EV용은 아니고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으로 이제 뭐 어, 소형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뭐 전기 스쿠터 뭐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연내 수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좀 나오는지는 지켜볼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쪽에서 제공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 관련해서 좀 봐야겠죠. 2분기 실적과 그리고 재무 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4조 4,50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YOY 전년 대비 24% 감소를 했고요. 전년 대비로는 1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전지 부문에서는 매출액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했고요. 전년 대비 27% 감소를 했습니다. 전자 재료 부분은 전분기 대비해서 5% 성장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1%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80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5% 정도 성장을 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38% 감소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3%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3,012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5% 정도 성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38%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예측한 실적은 아니죠.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 전기차 캐즘 구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좀 성과, 즉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준비를 하면서 이 샘플 공급을 이제 5개의 OEM사로 확대를 했고요. LFP 전지 개발 라인을 구축을 했고 2026년 LFP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파우치 전지 개발 역량을 강화를 하면서 주요 고객 플래그십 기종 MS를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력용, 이거는 최근에 이제 수주 공시 아마 여러분들 그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아직 그 명확하게 그 자금 관련해서는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별로 나눠지게 되면은 그때 아마 수주 공시가 세부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마다 금액적인 부분은 좀 상이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BB 기반 고객 파트너십을 좀 확대를 해 나아가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사업부별 영업 실적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 그 삼성 SDI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 내용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제 의견도 조금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대형 전지입니다.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자동차 전지는 매출 및 이익이 감소를 했고 ESS는 실적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동차 전지 시장의 이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 감소와 그리고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를 했고요. 주요 고객 수주 확보와 그리고 전고체 전지 OEM 협력을 확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ESS는 신재생 발전과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속에서 이 전력 SBB와 그리고 UPS용 판매 확대로 매출 증가 및 이익 개선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데, ESS 관련해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로 지금 늘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전방 산업을 좀 살펴봤을 때 전기차 쪽에 수요 둔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물론 25년도에는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왜냐면 AI 쪽도 계속해서 개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지어야 하거든요. 그러한 논리로 인해서 ESS 관련된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 전기차 시장만큼의 성장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자동차 수요가 이제 둔화가 되었을 때 그 기간 속에서 ESS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수요 둔화 속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그 미주양 이 P6 제품 공급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SP 이 스타플러스 에너지 조기 양산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내 양산할 예정이고요. ESS 같은 경우는 이 북미 핵심 고객향 신규 수주 확보로 이 외형 성장 지속과 수익성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는 우리가 좀 앞으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장 캐파를 좀 살펴보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속도나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주고 있는 부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어, 전기차 시장이 둔화된 시점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물론 상승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회복세를 보이기에는 적절한 재료로 좀 사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소형전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전방 수요 둔화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 감소는 역시 동일합니다. 이 원형은 전동 공구와 그리고 모빌리티 고객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공급 계약 기반으로 이익이 좀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4680,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용 신규 고객 확보로 이 조기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에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1년을 앞당긴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파우치형 배터리 셀의 경우에는 이제 수요 둔화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전망을 좀 살펴보면은 OP용 매출 확대와 그리고 커머셜 등 이 신규 차량용 이 비즈니스 확대를 좀 추진할 예정이고요. 4680 양산 준비와 그리고 신규 고객 수주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뭐 4680 관련해서 다른 타 기업들은 이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 SDI는 오히려 앞당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우치는 신규 플래그십 모델 적기 진입을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전자재료입니다. 전자재료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이 편광필름 중심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편광필름은 대면적 TV용 판매 확대로 매출과 그리고 수익성이 개선이 됐고요. 반도체 소재는 이 주요 고객사 향 판매 확대와 그리고 OLED 소재는 이 IT용으로 이 신제품 진입 등으로 인해서 매출 감소를 좀 최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전망으로는 반도체와 그리고 OLED 소재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OLED 소재는 주요 고객사의 신규 플랫폼 진입으로 인한 물량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편광필름은 이 고기능성 제품 판매 확대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별로 이제 상반기와 그리고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Q&A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럽 및 중국 신생 배터리 업체 상황 악화에 따른 반사이익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살펴보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삼성 SDI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신생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OEM사에서 요구하는 고품질 제품을 양산하기에는 이 기술적도 그렇고 자금적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신생 업체에서 영향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기존에 있는 탑티어 업체들의 경쟁력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 계획 변동성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카펙스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투자 축소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2차 전지의 중장기적인 사업 변동성 자체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연내 이제 헝가리 공장 증설 부분이랑 스텔란티스 1공장 건설 등이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고체 그리고 사육파이 배터리셀 관련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투자를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단기적으로 이 전기차 수요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OEM사들의 이 전동화 전략 변동성이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지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카펙스 부분에 있어서는 축소할 계획은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봐야 되는 거고, 현재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도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요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는 중저가 제품 개발 현황이랑 그리고 이제 PHEV,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해서 수요 확대에 따른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볼륨과 그리고 엔트리급 전기차 시장 수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NMX 그리고 뭐 LFP 양극재를 개발한 저원가 플랫폼 준비를 꾸준히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고, 이 하반기에 플랫폼 개발을 완료를 해서 2026년도에 양산을 목표로 고객사들과 적극적인 수주 논의를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 제품 관련해서는 제품 이 플랫폼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올 하반기에 좀 지켜볼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실제 최근에 고객들의 신규 프로젝트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추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한 뭐 전략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슈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좀 세부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제가 앞에 인덱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육파이 개발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양산 현황이랑 이제 수주 현황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25년도 상반기로 현재 앞당길 예정이고, 차질 없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 전기차 향이 아니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향 프로젝트 참여를 해서 2025년 초부터 양산을 할 예정이고요. 오랜 기간 축적해온 이 에너지 밀도와 그리고 급속 충전 기술력 등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 관련해서 이제 전기차 쪽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는 ESS 시장 점유율 전망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ESS 공급 프로젝트가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북미 시장 내에서 중국 업체들의 ESS 점유율 확대가 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의 이 중국산 배터리의 큰 폭의 배터리 관세 인상과 그리고 종합적인 제품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여러 미주 고객들과 ESS 프로젝트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전력용 대용량 이 모듈과 그리고 공간 이용률 고도화를 통해서 이 제품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26년도 양산을 목표로 제품 경쟁력을 활용해서 LFP 제품을 준비해 점유율을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ESS 관련해서는 이제 AI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잖아요. 현재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 전망치 대비해서 51% 상향 조정된 수치이고요. 따라서 이 전력 안정화를 위해서 이 ESS 수요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력 안정화를 위해서 ESS 수요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UPS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SBB 그리고 UPS 제품을 활용을 해서 대형 전력 회사들과의 이 긴밀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내년과 그리고 내후년 물량을 상당 부분 현재 확보를 완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수주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어, 앞서 발표된 그 1조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과연 어떻게 쪼개서 나올지, 금액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수주 공시가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각형 폼팩터의 장점과 영향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축소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길게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안정성과 이 팩 설계 측면에서 장점이 현재 부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 각형 배터리 구조상 이 열 전파 현상 방지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이 팩 설계 측면에서는 이 추가 안전장치 없이 이 셀을 바로 탑재하여 셀을 바로 탑재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에 대해서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 각형 폼팩터에 최적화된 이 부품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진입장벽 자체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진입 업체들의 단기간 내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 파일럿 라인 구축을 진행을 했고 2분기 글로벌 프리미엄 OEM 추가 요청으로 인해서 어, 샘플 공급과 그리고 성능 평가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객들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공법과 그리고 라인 투자 계획도 마무리 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생산공법 확정과 그리고 일부 초기 시설 투자 진행할 계획이고, 다음 단계 샘플 생산과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전고체 관련해서는 사실 뭐 언론사에서 게임 체인저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사육파이 쪽이 좀 더 좀 치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뭐 기술력이 좋아지고 한다면은 물론 센세이션한 그런 기술력이 될 수 있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무게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육파이가 훨씬 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술이 더 많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대중화에 성공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도 낮아질 거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좀 기간이 오래 소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간중간 테마성 모멘텀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HBM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가능성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원래 질문 순서가 조금은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면 아까 ESS 관련해서
동일한 질문이 두 개가 있었어 가지고 제가 그거는 겹쳤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HBM 제조 확대로 이 첨단 노드 생산이 좀 확대가 되면서 웨이퍼의 투입량과 그리고 소재 사용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SOH와 그리고 SOD 등 수요가 같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판매와 그리고 이 손익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정 소재 기준으로 첨단 노드 생산 확대로 사용량이 증가가 되는 이 EUV용 신규 소재와 그리고 슬러리 소재를 4분기 내 승인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4분기 내에 해당 내용이 승인이 되는지 일단 또 지켜볼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패키징 소재는 그래픽용 고강렬 EMC 제품을 개발 중에 있어서 3분기 내에 고객 승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해당 내용도 이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관련해서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 콜 관련해서 좀 리뷰를 말씀을 드렸고요. 중간중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인덱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볼 게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시장에 알려진 내용들과 그리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삼성 SDI가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을 현재 많이 받은 상황이죠. 회복세가 좀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언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 대선이 지금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미국의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연설이 8월 19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 전반적으로 업종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추세 전환이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기점이 뭔가 확실하게 좀 전환이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수급적인 측면들, 업황 여러 가지를 함께 좀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가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